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붙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 붙게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들 하고 어울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고, 제가 제 와이프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봐선 제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이 보든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그런 거를 잘 따지지는 않는데요. 어찌 됐던 간에 이거는 다른 채널에도 많이 있는 얘기고, 사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근데 이 남의 흉이라는 게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를 뭐 A가 뭔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기꾼한테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사기꾼, 아니면은 주변에 안 좋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성향이 조금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거 자체가 막 이것저것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 학교, 같은 직장이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있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직장 같은 직장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요즘은 퇴사하는 것도 좀 자유롭잖아요. 옛날처럼 평생 직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제력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잘 안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나쁜 일에 매몰되어 있진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이제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저랑 같은 나이에도 10년 전에는 다 비슷비슷하고 다 비슷한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냥 20대였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자도 있고, 사실상 학생 때보다도 더 가난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저 같은 직업은 만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기업 회장부터 막 그 정치인들, 막 국회의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아주 가난하거나 정말 아주 힘들고 아기부터 학생, 여러분들, 엄청나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직업군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지. 근데 제가 만난 여러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뭔가 꿈을 펼치거나 하는 것도 확연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작가니까 제가 특정 사람들하고만 노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을 연구하는 게 조금 먼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른 데서도 내 욕을 하겠구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도 내 좋은 소리는 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꼭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생각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피곤하다, 기빨린다, 내가 왜 저런 얘기를 들어줘야 하나. 사실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런 안 좋은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게 뭐 좋아야 한두 번이지, 특히 나이 들면은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피곤한데, 남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바쁘신 분들이나 이렇게 뭐 대기업 회장님들, 뭐 이런 진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봤는데, 워렌 버핏하고 밥을 먹는데 막 수십억 원, 수억 원인가 그런 걸 내고 입찰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야지 내가 왜 돈을 주고 밥을 먹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겨우 매덕 때문에 시간을 내주는 거는 자기의 실제 일을 하면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배려를 해준 거기 때문에 밥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나와 밥을 먹어준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 젊은 나이에 성공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이런 부동산이 급등하기 전에도 어떤 저보다도 어린 부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서울 집값이 강남 아파트는 좀 있으면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사실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작가님이 자기는 되게 성공하신 작가님인데, 자기는 여기 서울의 좋은 자리에다가 주택을 사실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4, 50억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주변에 뭐 그렇지 않은 좀 평범한 분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또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막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데 도대체 저 10억, 11억 되는 집값이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세상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신기하게 그냥 그런 사람들 틈에 있으면은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연봉 1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작은 것 같고,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목표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에이, 무슨 돈을 벌어, 그냥 써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 물론 돈을 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실제로 저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아예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야, 그거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을 받고 나도 해봤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야. 주변에 뭐 작가로 성공한 사람이 있나? 아니면은 IMF나 막, 우리나라는 경제가 항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들고, 이거 하면 이거 하기 때문에 망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기 때문에 망하고 이런데, 근데 신기한 건 그 와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왜? 난 저게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틈이 보이나 봐요. 그 틈을 보고 그 틈을 잘 봐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사람들 뭐 얘기를 듣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참고를 하는 정도이고,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에 매몰되지는 않는 거죠. 뭐 저도 사실은 저한테 이제 뭐 작가나 아니면은 미술 사업 상담하는 분들에게 솔직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또 희한하게 그런가 보네요. 예, 잘 들어서 그걸로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신기하게 되게 잘 된 분들이 또 많아요. 네.
물론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적긴 하지만 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비전을 뭔가 보는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어찌 됐건 이것도 제가 좀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앞에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좀 더 긍정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남의 흉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그 이후로 이 사람을 굳이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피한다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의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그냥 부정적인 기운이 있고 만나면 내가 피곤하고 그런데 만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좀 계속 들러붙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은 뭔가 그냥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붙어 있질 않는 거죠. 네. 성공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시시콜콜한 그런 약간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괜히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내 평판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추가적으로 그런 건데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주변이 잘못됐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세상이 잘못됐다.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이걸 따로 영상으로 만들기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통계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성향 자체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이건 정상적인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 진보,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 하면은 민주당이 진보고 뭐 국민의힘이 보수고 그것도 또 아닙니다. 네. 뭐 중국은 진보고 미국은 보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바이든이 되면은 바이든은 엄청난 진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냥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진보하면은 뭐 김정은을 숭상한다. 그것도 아니고 성향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왜 사람의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적으로 변하냐면은 일단은 아이와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린 사람들의 적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라고도 하고 꼰대,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아이가 아닌 당연히 어른들의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린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지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학생인 사람이랑 선생님이 있어요. 네. 아이와 어른인데, 당연히 이 사람이 선생님의 권력이 훨씬 더 많잖아요. 돈도 있을 거고. 맘만 먹으면은 이 사람을 체벌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벌점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젊은 사람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과 적폐 꼰대와 이렇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데 이 어른이 되면서 사실 자기도 어떻게 됐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나도 기득권이고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 자체가 이게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왜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느냐? 그래도 아이의 했던 생각이 어른으로 똑같이 가게 되는데 왜 그게 보수적으로 변할까요? 이건 아주 단순한데요. 나이가 먹어도 사람 생각하는 건 똑같거든요. 나를 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적폐, 꼰대, 기득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외로 나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으면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었을 뿐 내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거나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나보면은 자기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압구정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누가 봤을 땐 저 사람이 기득권이고 한데 제가 옛날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 미대 나오신 분들은 인싸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혜택도 많이 보고 막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울대 미대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서울에 한국에 뭐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서울대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득은 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어찌됐건 어른이 돼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점점 더 보수가 되어가는 거죠. 야, 니들이 뭘 아냐? 니들도 어른 돼봐 다 똑같아. 약간 이러면서 기본적인 싸움이 가면서 보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저희 충암고등학교 선배님이셔서 어찌됐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 쪽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뭐 보수 쪽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왜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논란이 있었는데도 당선이 되었느냐라는 거에서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이거 좀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중에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위에 나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네.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되었냐면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키포인트는 제가 앞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부동산을 잡는 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뭐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잡혔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뭐 먹고 살기는 힘들겠지만 이해는 했을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적폐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삼성이 적폐다, 뭐 삼성 해체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주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일반인들이 삼성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내가 주주니까. 그러니까 막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이 일들은 다 다주택자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 그리고 비싼 데 있는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주변에 다주택이었던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서 다주택자를 뭐 줄여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되겠는데 부동산 가진 사람 을 그냥 아예 죄인으로 했어요. 죄인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부자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비율이 있으면 좀 조절을 하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몇몇 그런 사람들을
너무 죄인으로 몰고 갔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보다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위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 얘기도 맞습니다. 이걸 제가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참 그래요. 요건 또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 참 제가 이번에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본인 말고는 신기하게 전혀 공감을 못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의 세금을 공감을 못하고 작가의 세금도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실 좀 미술 쪽 세금 같은 거 모르시는 작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작가들은 이렇게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정부 욕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탈세한 사람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그림 팔아서 그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세금을 내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내는 분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세금이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내야죠.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야, 뭐 어떤 작가님 이번에 그 정도 보셨으면 이 정도 세금 내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에? 이 정부의 도둑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하고, 이건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뭐 내야죠. 네, 순순히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입장이 되는 것과 그 입장이 되지 않는 거는 크게 다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댓글을 봐도 이해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세금? 야, 나도 돈 많이 벌면 내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상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도 막상 그 입장이 되면은 이게 말이 되는 세금이에요?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실제로, 게다가 본인도 그런데 가상의 나쁜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은평구 그 국회의원이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는데, 저도 박주민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을 지금 나쁘다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세를 주는 사람이었죠. 세를 주는 사람이었고 본인도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박주민 의원님이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적폐 다주택 부동산 다주택자가 본인이었는데, 뭐 전세금을 올리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본인은 옆에 시세랑 맞게 전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죠. 어딘가에 있는 다주택자 적폐를 자기는 때려잡아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올려받는 거는, 이거는 적폐라는 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박주민 의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 제 손으로 박주민 의원을 뽑았었고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가끔씩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목사님이나 종교인들이 막 죄를 저질러요. 그분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까요? 스스로 나는 뭐 이만큼 뭐 하느님한테 봉사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고, 뭐 이런 거는 뭐 사례가 엄청 많으니까. 어찌됐던 간에 이 모든 거를 좀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 다 비슷하다. 네. 그렇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다. 네. 막상 자기한테 닥치지 않은 일은 자기 일은 커 보이고 남의 일은 작아 보인다. 네.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커 보이고 남이 내야 될 세금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생은 뭐 거기서 거긴데 한 1, 2% 차이 정도, 1, 2% 차이 정도인데 그 1, 2% 정도의 차이에서 생각보다 좀 커지는 거겠죠. 우리 염색체는 거의 동일하잖아요. 거의 동일한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막 백인, 흑인 다 엄청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DNA나 그런 거 봤을 때 99.98%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종이 다른 초파리하고도 우리가 유전적 동일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고 뭐 쥐 뭐 이런 거 유전적 동일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다른 건데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를 했었던 아주 작은 차이로 나쁜 얘기, 남의 흉을 많이 보고 다니면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 잘 안 생기고 좋은 사람들이 잘 안 붙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좋은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맨날 남의 흉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좋은 사람이 뭔지 나쁜 사람이 뭔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그걸 가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한데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욕하지만 자기도 돈이 많아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상 사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욕하고 그러지 않고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잘하는 거는 아닌데 나이를 들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